숫자는 매일 바뀝니다. 어제 올랐던 종목이 오늘은 이유 없이 빠지고 밤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장은 조용합니다. 처음에는 이 변동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차트가 인생 같았고 수익률이 내 가치처럼 느껴졌던 시절도 있었죠. 화면을 몇 번이나 새로 고침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빨간 숫자에 웃고 파란 숫자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의 상승과 하락을 지나고 나니 조금 다른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언제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가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훈련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시장은 통제할 수 없었지만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수익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흔들렸는가였습니다. 한때는 종목을 잘 고르면 인생이 편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진짜 어려운 건 종목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급등 앞에서는 욕심이 올라왔고 급락 앞에서는 공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때마다 판단은 늦어지고 손은 빨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장이 아니라 감정이 매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가격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을 보는 법. 수많은 변동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시장을 대하는지, 욕심과 공포가 올라올 때 어떻게 자신을 다스리는지,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겪어온 이야기와 철학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혹시 요즘 숫자 때문에 마음이 자주 흔들린다면, 밤에 차트가 자꾸 떠오른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볼 가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시장보다 마음을 먼저 다루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격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식을 숫자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거래량, 지표, 뉴스, 전망.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오래 있어 보면 알게 됩니다.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집합이라는 사실을요. 같은 차트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공포를 느낍니다. 같은 하락 앞에서도 누군가는 담담하고 누군가는 잠을 설칩니다. 차이는 실력보다 마음의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누구나 비슷합니다. 작은 수익에도 크게 기뻐하고 작은 손실에도 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운 좋게 몇 번 맞히면 스스로 특별해졌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위험합니다. 자신감은 준비에서 나오지만 확신은 착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큰일이라고 해석하는 마음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차트는 그저 움직일 뿐인데 우리는 그 위에 의미를 얹고 미래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불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은 항상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손실보다 더 괴로운 것은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었고 수익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가 맞았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인간은 돈보다 자존심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손절은 늦어지고 익절은 빨라집니다.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무의식적 행동이 매매를 이끌게 됩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욕망이 충족되기 전에는 고통이고 충족된 후에는 공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다음 욕망을 찾아 움직입니다. 이 구조는 투자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수익을 내면 만족은 잠깐이고 곧 더 큰 수익을 원합니다. 손실을 보면 회복을 갈망하며 더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렇게 욕망은 형태만 바꿔 계속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이번 사이클은 특별하다고.
이번 정보는 확실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욕심이 올라올 때 추격하고, 공포가 올라올 때 던지고, 다시 후회합니다. 시장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더 공부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정보를 얻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다릅니다. 그들은 시장보다 자신을 더 잘 압니다. 언제 욕심이 올라오는지, 언제 불안이 시작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판단이 흐려지는지를 스스로 관찰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어디서 감정에 끌려갔는가? 어디서 중심을 잃었는가? 그는 황제였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며 늘 자기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제국보다 자신의 내면이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익이 얼마였는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매매했는가? 공포였는지, 욕심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이었는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실수를 다른 종목에서 반복하게 됩니다. 경험상 가장 위험한 순간은 큰 손실이 아니라 큰 수익 이후입니다. 수익이 쌓이면 경계심이 풀리고 판단 기준이 흐려집니다. 원래라면 들어가지 않았을 자리에도 들어가고 원래라면 기다렸을 상황에서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때부터 시장이 아니라 감정이 계좌를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지루합니다. 큰 이야기 하지 않고 조용히 규칙을 지키며 흥분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예측보다 단순한 원칙을 믿습니다. 그들은 차트를 보면서 동시에 자기 마음을 봅니다. 가격보다 자신의 반응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이 불안한 정보 때문인가? 아니면 감정 때문인가? 이 질문을 습관처럼 던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가격입니다. 세계 정세, 금리, 뉴스, 기관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은 내 영역 밖입니다.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클릭입니다. 내 진입 타이밍, 내 손절, 내 욕심의 크기, 내 불안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통제들이 쌓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시장 앞에서 우리는 늘 무력합니다. 그러나 마음 앞에서는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이 투자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철학은 예측을 주지 않지만 태도를 줍니다. 방향을 정해주지는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돈은 오르내리지만 마음의 습관은 인생 전체를 따라옵니다. 투자에서 흔들리던 사람은 관계에서도 흔들리고 일에서도 중심을 잃습니다. 반대로 시장에서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삶 전체에서도 균형을 유지합니다. 여기까지가 가격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마음으로 시선을 돌리는 첫 번째 전환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흔들릴까요? 왜 이미 여러 번 겪었는데도 같은 자리에서 또 마음을 잃을까요? 다음에서는 인간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이유, 그리고 그 고리를 끊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겪었습니다. 급등 뒤 급락, 공포 뒤 반등, 확신 뒤 후회.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본래 생존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에는 둔감하고 손실에는 과민합니다. 작은 수익에는 금방 익숙해지고 작은 손실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우리는 오를 때는 더 가지고 싶어지고 떨어질 때는 더 빨리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성경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이지만 대부분은 그 가능성 앞에서 주저한다고. 우리는 이미 수없이 같은 패턴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찰로 바꾸지 못하면 단지 기억으로만 남습니다. 기억은 반복을 막지 못합니다. 통찰만이 반복을 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겪고도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 자신을 관찰합니다. 같은 손실을 겪었는데 한 사람은 분노하고 다른 사람은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시장을 탓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반응을 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몇 년 뒤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욕망이 눈을 가리면 경험으로 배우지 않는다고. 우리는 고통을 겪어도 욕망이 다시 올라오면 이전의 고통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다른 뉴스, 다른 테마 앞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첫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시장이 빠를수록 마음은 더 느려야 합니다. 클릭하기 전에 한 호흡, 진입 전에 한 질문, 추가 매수 전에 한 번 더 멈추는 것. 이 짧은 멈춤이 감정의 자동 반응을 끊어줍니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항상 이 멈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멈춤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결국 감정에 끌려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 순간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내 통제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가격은 내 통제 밖입니다. 뉴스도 내 통제 밖입니다. 하지만 진입 버튼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는 순간, 시장은 덜 무섭고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오랫동안 주식하던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있고, 큰 손실을 겪어본 적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금액으로만 시장을 지켜봅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무서워서요. 그분은 손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마음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익을 줬다 보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여유가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진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좌보다 마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숫자로 정의합니다. 수익률, 자산 규모, 순위. 하지만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진짜 성공은 다릅니다. 마음의 평정이 유지되는가, 인간관계가 무너지지 않는가, 잠자리에 들 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 기준으로 보면 많은 고수익이 사실은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내부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시장은 언제나 변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기준은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없앨 수 없습니다. 대신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입니다. 관찰이 시작되면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이 생기면 자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가격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투자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매 순간 시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자리만 들어가고 나올 때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움직임에 감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사건일 뿐 인생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투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가족과 있을 때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돈과 거리를 두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시장이 중심이 아니게 되었을 때 삶의 중심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다음에서는 이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익이 아니라 품격, 속도가 아니라 깊이, 경쟁이 아니라 균형으로 옮겨가는 삶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이 삶의 중심이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계좌의 숫자가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고 장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마음이 먼저 움직이던 때가 있었지요. 뉴스 한 줄에 기대했다가 차트 한 번에 낙담하며 그렇게 하루의 감정이 시장에 맡겨진 채 흘러가던 시간들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벌면 여유가 생길 거라 믿었고 조금만 더 참으면 안정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니 그렇게 애쓰는 동안 정작 삶은 뒤편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 아무 목적 없이 걷는 저녁 산책, 가족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는 순간들. 그런 것들은 늘 나중에로 미뤄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숫자에 집중했고 변동성에 반응했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욕망의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욕망은 채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 다시 나타납니다. 더 벌면 더 지키고 싶어지고, 지키면 더 불안해지며, 불안해지면 다시 더 벌고 싶어집니다. 이 반복 속에서 사람은 늘 바쁘고 늘 부족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엔 원금이 중요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가장 큰 가치가 됩니다. 이 변화는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입니다. 더 이상 모든 파동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지 않으며 놓칠 줄도 알게 됩니다. 수익보다 손실을 관리하게 되고 확신보다는 리스크를 먼저 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비로소 삶도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초대에 응하지 않아도 편안해집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굳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씁니다. 사람에게, 건강에, 조용한 시간에. 젊을 때의 자유는 선택의 많음이었지만 지금의 자유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가지지 않아도 괜찮고 참여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으며 비교하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위에 행복을 올려놓지 말라고. 시장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정책도, 세계 정세도, 다른 사람의 판단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 삶의 안정감을 얹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가격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을 봅니다. 오르는 날에도 들뜨지 않고 내려가는 날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판단이 흐려질 때는 잠시 물러설 줄 압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투자도, 인생도 결국은 같은 원리입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가는 사람이 남습니다. 이때부터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말이 줄어들고 판단이 느려지며 행동은 더 신중해집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하고 감정이 올라오면 한 박자 쉬었다가 움직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마음의 근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돈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것을. 투자는 전쟁이 아니라 훈련이었고 시장은 적이 아니라 나 자신의 거울이었다는 것을. 계좌의 숫자는 사라질 수 있지만 태도는 몸에 남습니다. 성급함은 습관이 되고 평정은 기질이 됩니다. 매번 흔들리며 선택했던 사람은 늙어서도 흔들리고 조용히 견디며 지나온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투자는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 뉴스를 바라보는 시선, 손실을 받아들이는 자세, 타인을 대하는 온도. 이런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후반 인생을 만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태도가 얼굴에 새겨지고 말투에 스며들며 삶의 공기로 퍼집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자신을 관찰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급하게 만드는지, 어떤 순간에 욕망이 올라오는지, 어디서 마음이 무너지는지. 이 관찰이 쌓이면 인생은 훨씬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었고,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이었으며,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상태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며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숫자보다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수익률보다 하루의 평온이 더 크게 다가오고 급등보다 조용한 저녁이 더 귀해집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한참을 달려온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흔들리지 않았느냐로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시장은 늘 변해왔습니다. 오르던 날도 있었고 바닥처럼 느껴지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진짜 차이를 만든 것은 가격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성급하게 반응했던 순간들은 아쉬움으로 남았고 조용히 기다렸던 시간들은 결국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흐름에 마음을 맡기기보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중심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돈은 떠날 수 있지만 태도는 남습니다. 시장은 변하지만 습관은 몸에 새겨집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조금씩 바꿉니다. 작은 평정, 짧은 멈춤,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 이런 것들이 쌓여 결국 인생의 품격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필요한 흔들림을 내려놓습니다. 더 벌기보다 잘 지키는 쪽을 택하고 빠른 판단보다 깊은 이해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긴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 얻는 조용한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잠시 화면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가격 대신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불안이 올라오는지, 욕심이 앞서는지, 아니면 충분히 침착한지. 그 짧은 점검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꿉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오르고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은 그보다 훨씬 오래 이어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숫자보다 마음을 먼저 돌보세요. 그것이 결국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맞이할 때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깊게 삶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